참 복잡하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종대 선생님의 스토리텔링 덕분에 이해를 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요 싱크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호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호고령 이론은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 호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네. 트루스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한수 총장이 좀 난감해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식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박한수 총장의 저 태도는. 자,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 내용을 네. 잘 모른다.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는 그 거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읽어보지도 않았다? 자, 이거 어떻게 아니, 됩니까? 읽어봤다 그랬고 사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근데 왜 누가 그렇게 만든지를 그렇게 몰라요? 대답을 하죠? 그건 이제 장관이 다 법적 검토 거친 거다. 이러니까 그 말 믿고 사인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용도 안 보고요. 자기 이름으로 내용 나가는 봤지. 건데. 그런데 왜 저렇게 대답하죠? 다 검토 거쳤다고 장관이 본인도 지금 찍어놓으니까. 이제 발백입니까? 내가 한 거 없다라고 아니 게다가 도망가는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명령에만 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내용이 완전히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지휘 체계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참요. 그때 초기 상황에서 장관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종속돼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거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의 보좌관 같은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김민석 의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자, 계엄군이 어디에 파견됐는지도 모른다. 뉴스 공장에 간 사실도 모른다. 중앙선관위에 간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죠. 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부대 출동이 먼저 시작됐다고. 그러면 모를 수 있지. 네. 자기가 명령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대를 출동시킨 거는 김용현 장관이라고 지금 명확해져 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출동한 것 자체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예.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국회가 의결을 하고 나서도 저 병력이 계속 그 국회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 네. 이때부터는 자기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출동을 해야 되는 걸 철회시킬 거냐 말까? 자기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사태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건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철수 명령은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자기가 계엄사령관 될 때 있는 상황은 몰랐다는 건 난 그건 이해가 가. 임명 전에 있었던 거는 출동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1시간, 2시간이 지나서도 그걸 갖다가 계속 김용현이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핫바지를 세워놓고 네. 다른 데서 다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포고령은 그냥 대충 넘어간 거고. 네, 가태피님이 민주당 부정선거를 몰아가면 진짜 70% 국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국민들 안 믿습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그래도 결기가 있는 군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망이 많았다면서요. 그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윤 라인에 충성 맹세하는 사람이라고 전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네. 오히려 부성찬 의원이 질의할 때 당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 예. 자, 그러니까 나쁜 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발을 설설설 빼는 걸 보면 계엄사령관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 포고령을 보면 국민이 기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게 돼 있냐고 라고 할 정도인데 이 공포스러운 문구를 본인 이름으로 내서 이 사람은 괴물이구나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국회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매우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런 얼굴을 하고도 이런 극악무도한 반란을 획책은 아니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 서명을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어쨌든 일단 본인이 본인이 이름으로 책임을 나간 져야 되는 게 포고령이기 분명하죠. 때문에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조은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들으셨습니다만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개 의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오히려 역풍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조은 의원의 얘기나 지금 저 나경원 의원의 얘기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식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대수냐 그냥 해프닝 한번 일어난 건데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해프닝으로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반란이다 또는 내란죄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은 자 내란죄라는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물어야 하죠. 그게 뭔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가 불법적으로 침탈되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죠.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정당한 본인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 원래는 네. 지금 이 계엄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저 주범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안한 거는 또 다른 여진이 있느냐. 이게 지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국가가 불안한 시기거든. 그러면 여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한테 따지고 들어야 돼. 지금 당까지 망칠 셈이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중진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야 돼. 원래 옛날 여당은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전부 원위치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보증이 없으면 용산에서 나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도 전혀 모르게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막 아무 상황도 아닌데도 이 비상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막는 상황에서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계엄령,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친위 쿠데타로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다 뭐 잡혀갔거나 구금이 됐거나 뭐 이렇겠죠. 방첩사로 연행하려고 그랬답니다. 방첩사로 다 연행을 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그러면 스픽스 대표도 아. 김종대 의원도 저도 갈 수 있었겠네요, 글로? 아니 모르죠. 우리는 그런 부분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쿠데타 내란의 줄기세포는 방첩사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었고 숨겨진 지휘소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그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건 내가 너무 실망스럽다. 이게 어떻게 장관이 그런 그 많은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 비밀을 결국 못 푸는 건데 단서라도 건졌어야지. 그리고 계속 그냥 계엄사령관만 들들 볶는 거야.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엔 소모적이에요. 지금은 진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기무사로 쳐들어갔었어야지. 저 방첩사로. 쳐들어갔었어야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다. 절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네. 그대로야. 구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대통령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대요. 대통령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지금 민주당에 경고 날린 것 뿐이야. 이러고 지금 있대요.
아니 완전히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은 저번에 3일날 계엄 선포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할 더 무섭죠, 수도 사실은. 있죠. 네. 왜냐? 아무런 입장 표명에 저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으면은 우리 군은 헌법을 따르겠습니다. 뭐 입장 표명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 그렇죠. 대검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대법원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다 했어. 그랬는데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받들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다. 이 한마디는 했었어야 돼. 그것만 갖고도 국민들은 위로를 받아요. 아, 대통령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치광이 윤석열이가 있고 거기에 추정한 지금 중대 가담자들, 내란 수계는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중대 가담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늘 국방에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군을 지휘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지금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빨리 대통령 직무 정지 시켜야 된다. 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계환 대표가 취재한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그냥 끝난 일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것이 이제 치부하면 안 가고 돼. 있고요. 네. 가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7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그런데 직무 정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국힘에서 지금 인식하는 거는요. 김건희 특검 정도는 통과되지 않겠나. 김건희 특검까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당이 폭망하는데 그 정도 막는 선에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대 결사반대 이게 지금 만들어놨고 네. 대신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그건 또 용납 못할 것 같은데요. 자기를 탄핵하거나 말거나 일단 중요한 아니 건 근데 대통령이 용납 못하더라도 친한계는 워낙 위기의식이 지금 커져가지고 지금 이번에 표결도 둘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대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어요. 대통령의 직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뒤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뭔가 상황이 종료되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셀프 탄핵했다.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안에 들어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와, 걱정이 너무 정말로 걱정되죠. 태산 같고요. 그래도 일단 국민의힘의 오늘 소장파 5명의 의원들이 그나마 빨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통령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말은 했잖아요. 그들이 사실 탄핵에 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내가 판단하건대 6명은 확보됐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는 혹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7일 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전쟁이 진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